오쿤의 법칙이라는 수식이 있어요. 이 오쿤의 법칙이라는 것은 도출한 게 아니에요. 도출한 게 아니고 통계로 만든 수식이라고 합니다. 실업률과 이제 산출량 사이에 그 상충 관계가 있어요. 당연한 이야기죠. 예,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당연하게도 생산량은 줄어들어요. 실업률이 오르면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그 관계식을 끌어낸 것인데 이 왼쪽의 수식을 같이 봐주시면은 여기 이제 YF 하면은 이게 이제 완전 고용 잠재 생산량입니다. 그게 이제 UN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러요.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 산출량이 나타날 때 자연 실업률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 이제 생산량이 주어진다라면은 실업률은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갑니다. 그럼 전체가 이제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인데 여기 이제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쪽도 퍼센트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실제 생산량입니다.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은 요 실제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해요.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경제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실업률이 늘어난다라는 당연한 이야기죠. 여기 이제 개수가 하나 필요해요. A라는 개수가 필요한데 이거 이제 국가별 특징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2.5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. A는 한 2.5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읽어도 괜찮아요. 어떤 경제에서 GDP가 감소했으면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A에 2.5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라면은 이게 만약에 한 10% 정도 그 생산량이 10% 정도 줄어들 때에는 실업률이 2.5 그러니까 격차잖아요. 격차.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비해서 한 4% 정도 올라가더라. 예, 그런 관계식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일본 지금은 좀 아닌데 과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평생 직장 느낌이 조금 셌었어요. 그래서 어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직을 별로 안 하고 거기서 뼈를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. 분위기가 그랬어요.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디 들어가면은 좀 힘들더라도 사람을 자르지 않고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조금 지금 힘들어.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극복할 거야. 그러니까 임금 조금 좀 줄더라도 참아줄 수 있겠어? 그럼 막 참고 그랬대요.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사 사정 서로 이야기하고 버티자. 뭐 이렇게 파이팅 하고 막 이제 음악 틀어놔야지, 그치? 음악 틀면서 뭐 파이팅하고 또 앉은 김에 이렇게 또 뭐 수건 돌리기 이런 것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파이팅을 하는 경제였어요. 그럼 A가 클까요, 작을까요? 1번. A가 클까, 작을까? 이게 똑같이 발생해도 이게 작으려면 A는 컸을 것입니다. 그치? A가 크다. 일본의 과거는 A 값이 상당히 컸던 경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. 파트타임도 굉장히 좀 왕성하게 많이 좀 작동이 되다 보니 얘네들은 실업률의 변동이 좀 센 편이에요. 그래서 이게 똑같이 생겨도 이게 크면은 A 값은 작은 거죠. 그치?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는 A가 작았다고 합니다. 따라서 뭐 일본 과거 유럽 A 작다 뭐 암기하라는 거 아니에요. 일본 같은 경우는 실업률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. 변동이 작다.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률 변동이 커요. 놀면 돼. 놀면은 막 복지 시스템도 잘 돼 있어가지고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정말 관측된 거예요. 관측. 국가별로 차이가 납니다. A 값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GDP가 떨어지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는 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.